안녕하세요. LN솔리스 김선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0년 7월 10일이고요. 오늘 한국경제TV 일주일 3% 전략 리뷰 방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 저희가 특집 방송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종목을 소개를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인선ENT 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단기 종목을 금요일 날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인선ENT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이제 제가 입력해 놓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선ENT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살짝 수익권에 지금 있죠. 뭐 수익권과 이제 손실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쨌든 제가 세 종목을 유지해가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또 인선ENT에다가 두 종목을 더 추가를 해야 돼가지고 두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매주 컨셉을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 컨셉은 첫 번째 2분기 실적 기대주, 그리고 두 번째 테마성이 있는 기업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합병 기업, 이제 합병 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는 기업, 그리고 네 번째로 시총 1,500억 이상,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하게 이자 보상 배율이랑 좀 넣어봤어요. 이자 보상 배율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비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비는 걸어다니는 시체잖아요. 사실 죽어있는데 몸만 살아있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좀비 기업을 고르는 법을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참고해서 제가 요 위에 띄워드릴게요. 네,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좀비 기업이 어떤 거고 좀비 기업을 어떻게 고르는지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비 기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요. 대림건설이에요. 대림건설 아까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매수가가 25,600원이었어요. 아까 제가 방송할 때 25,600원이었고 건설주 해가지고 또 막 무슨 뭐 지금 상황에서 무슨 건설주냐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멘트 하셨는데 이게요, 저는 오늘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규제안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안들이 나오면서 건설기업들이 무조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무조건 선입견을 딱 놓고 모든 종목들을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으신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이제 그 대림건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3호였죠. 3호 그리고 이제 고려개발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7월 1일자로 합병이 되어서 상장이 된 게 대림건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때 주주들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뭔가 반대하는 합병도 되게 많아요. 물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반대가 있었던 기업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뭔가 흐름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보여줘야지 그래도 주주들이 합병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일단 실적도 워낙 괜찮은 기업이고 그리고 워낙 그 3호라는 기업과 고려개발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두 개의 기업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합병 이슈까지 포함돼가지고 아무래도 이건 좀 수익을 3% 이상은 내기가 충분한 기업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대림건설 한번 준비해봤고요.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표를 준비하죠. 그래서 대림건설 아까 25,600원 이거는 제가 방송 다시 보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딱 매수할 때 그 금액인데 지금 보면은 26,300원이죠. 26,300원이고 현재가로 2.73%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빠르면은 오늘 끝날 수도 있겠다. 26,500원 되면 끝나죠? 26,400원? 네, 26,400원 되면은 수수료가 좀 있구나. 26,450원. 이 정도면 3.3이니까 뭐 0. 몇 프로 빼고 나면 이제 3%씩 나오죠? 26,450원이 달성되면 3%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상으로 봤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늘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뭐 아시겠지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호 그리고 이제 고려개발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3호 이제와 이제 고려개발이 합병을 하면서 이름이 대림건설로 바뀐 거고요. 잘 아시는 대로 대림그룹 계열사예요. 그리고 대림산업이 보통 이제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편한 세상이라는 이 브랜드를 대림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올해 이제 7월 1일 날 합병이 돼가지고 사실 작년 실적이 별로 이제 없죠. 대림건설의 작년 실적은 일단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각각 3호랑 고려개발의 각각 이제 작년 실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매출액이 32.5%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7.3% 증가, 단기순이익이 47.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23.6% 증가, 영업이익 57.8% 증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616%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을 두 개를 합병을 했으니까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합병 후에 첫 번째 재무제표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한다 그래요. 이제 연결하는 재무제표가 공식적으로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실총은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3,8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566% 이상이고 이자 보상 비율이 484%. 대단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유보율이 1000%만 딱 넘어졌으면은 이거 정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유보율이 1000%가 안 돼서 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은 566% 유보율도 나쁜 유보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괜찮은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이다. 현금도 있고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5,600원대 매수, 아까 제가 방송할 때 딱 그 금액대였고요. 그리고 현재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26,300원인데 아까 고가가 26,300원 지금가죠. 26,450원이 돌파했으면 3%가 넘어간다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러면 2.73% 수익이고 26,450원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달성이 되면 오늘 하루 만에 끝나는 거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 대림건설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조금 테마성이 있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두 번째 종목은 한국알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조금 시장 지배율이,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들을 사실 좀 병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자, 한국알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학제품, 주정 쪽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으로 1984년도에 설립됐고 92년도에 7월달에 코스닥 상장된 기업이고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방송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방송 내용 좀 더 기업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은 제가 위에다가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위에다가 참고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손소독제에 대해 원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뭔가 확 사라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보니까 16,500원이더라고요. 16,500원. 16,500원 매수가고 현재가가 지금 16,650원입니다. 아까 16,950원까지 갔는데 16,650원이니까 0.9% 정도 지금 빨간불은 일단 켜져 있으신 상황이에요. 16,700원 됐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오늘 3%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입니까? 네, 17,050원 정도가 돼야지 3%가 나오겠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딱 되겠죠? 대림건설은 26,450원이 돌파하게 되면 3% 수익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알콜은 17,050원이 넘어가면은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3.32, 3.33% 뺀 이유가 뒤에 수수료 빼야죠. 0.2, 3% 빼야 되니까 그거 빼고 전 얍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3%니까 3.32, 3.33 이 정도가 넘어가면 3%가 넘어갈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꽂히는 수익률 기준 3%니까. 자,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린 대림건설이랑 한국알콜 다음 주까지 좋은 결과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종목 리뷰, 지난주에 소개한 거 종목 리뷰나 하지, 빠진 거 종목 리뷰나 하지 그러는데 사실은 빠진 게 없어요, 저희. 뭐 있지? ICD 하나 있죠. ICD가 근데 어차피 장기 종목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ICD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 종목으로 들어왔으니까 ICD는 굳이 이거는 매주 브리핑을 해도 좋긴 하지만, 네. 굳이 어쨌든 오늘은 단기 종목 소개를 해드린 날이어서 사실 단기 종목은 없어요. 인선 ENT 소개해드렸고, 볼까요? 지난주에 인선 ENT 소개해드렸을 때 8,680원이었고, 오늘 지금 8,670원이니까 좀 빠져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거의 보합권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실 오늘 시간대적인 부분 때문에 인선 ENT를 굳이 리뷰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고가가 네, 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오늘 고가 얼마니? 8,830원이죠. 네, 그러면은 8,830원이니까 오늘 고가 기준으로 1.73% 지금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굳이 리뷰가 필요 없어요. ICD는 장기 종목 넘겼고 저희가 몇 개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17종목이죠? 맞나요? 네. 17종목인데 그 중에 손실 하나 났어요. 그래서 굳이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월요일 종목은 월요일
월요일날 하면 되고 금요일 종목 금요일날만 하면 되는데 인선이한테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오늘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같이 하면 되니까 어차피 오늘 대림건설이랑 한국알콜 같이 다음 금요일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세 종목 다 무난하게 3% 이상은 다음 주 금요일날 성공할 것 같긴 해요. 뭐 대림건설 한국알콜은 빠르면 뭐 빠르면 오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건 다 매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있죠?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저희가 5월 29일 날 처음 소개드린 기업이에요. 9,300원에 소개드렸고, 볼게요. 자, 9,300원에 소개해드렸고, 5월 말에, 딱 요날이죠, 요날? 네, 요날 딱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뭐, 다음날 바로 사실 급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3% 단기 종목인데, 다음날 바로 11%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원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치고 올라가서, 어저께 고가가 15,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는 15,300원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으로, 최고가 64.52%, 수수료 떼면은 64.2% 나오겠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지금 워낙 트렌디한 종목이기도 하고 보유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보유하고 아까 하다가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3% 목표로 하는 방송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 파세요라고 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찍혔죠. 고가 대비해서 막 30%, 막 20몇 프로짜리, 막 60%짜리, 막 10몇 프로짜리 있고 20%짜리, 40%짜리 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3% 넘는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하십시오라고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는 그냥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50%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 수익 실현 빠지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전체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놔두면은 100% 수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뭐 매도하시고 한번 보자. 라고 이제 설명 그만 드리겠다. 중간에 뭐 100% 수익률이나 뭐 이렇게 달성이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은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뭐 오늘자로 인텍플러스는 뭐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CS 윈드가 사실은 이것도요. 이게 사실 CS 윈드 이제 올라간 날이랑 확 올라간 날이랑 인텍플러스 올라간 날이 똑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인데 화요일인데 이 날이 언제죠? 7월 7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번 주 잠깐만요.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사실 이제 월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 월요일 방송에서 인텍플러스 한 3, 4%만 올라가면 50% 달성이니까 뭐 50% 넘어가면 수익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딱 와가지고 계속 그거밖에 안 봤어요. 화요일 날 와가지고 인텍플러스만 보고 있었어요. 3, 4% 올라라. 근데 별로 안 올라가. 좀 빠져. 그래가지고 에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CS 윈드가 한 20%확 급등해버리는 거예요. 수익률을 찍어봤지. 그랬더니 40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그 한경 방송 출연하는 그 시점일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확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우리나라 그린 뉴딜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번 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또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20, 30% 여기서 확 급등 나와가지고 방송 중에 50%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제 상상의 따름이라서 뭐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CS윈도 좀 더 지켜보면서 50% 목표 수익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빠르게 마지막으로 리뷰해드리고 싶었던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였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거 리뷰했더니 뭐 20몇 프로밖에 안 되니 뭐가 난린데 뭔 내가 19일날 영상 이거 뭐야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19일날 지금 환경 리뷰 보세요. 19일 거 방송 보세요. 제가 말미에 코덱스 레버리지 소개했죠. 근데 그 이후에 레버리지 소개하는 이 동그라미 타이밍마다 더블립 나온다. 뭐 증권사에서는 뭐 900포인트, 뭐 1100포인트 간다, 900포인트 간다 하면서 난리 진상 부리고 제가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고 있을 텐데 뭐 저는 그때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왜 화가 나냐면은 증권사가 나와서 맨날 뭐 시장 빠진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막 그거를 또 뭔가 혹해가지고 인버스를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댈 때였거든요. 제가 인버스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니까 너무 증권사나 이런 애들의 입놀림에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제발 당하지 말아라. 왜 자꾸 기관들은 개인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저는 너무 화가 난다. 기관들한테 화가 난다 그랬더니 저 리플 보세요 하면 되게 재밌을 걸 그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왜 화가 나냐 레버리지 물려서 화가 나나 보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온갖 얘기 다 있었어요. 뭐 지금 가서 리플 그때 악플 다셨던 분들 중에 리플 지우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이미 스크린샷 떠났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우리 추억을 해보려고 다른 의도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냥 그대로 보유 의견 레버리지는 오늘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미국이 양적 하나 중단한다고 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한테 레버리지를 그럼 언제까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직 매수 가능 의견입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그것도 답변 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또 막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한데 모든 전문가들이나 일반 뭐 와우넷 전문가님들이나 모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시청자님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아까 개인적인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셨던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요,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는 거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진짜 억지입니다. 억지. 자,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해도 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코덱스 레버리지는 13,000원까지 매수 가능 의견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앵커님이랑 좀 뭐 꼬였어. 우리가 꼬였어. 11,000원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뭐 꼬였어. 아무튼 코덱스 레버리지는 13,000원까지는 제가 매수 가능 의견을 유지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볼게요. 사실은 이게 11,000원 이하 매수 가능 의견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보니까 이건 제가 대본을 잘못 보냈네요. 제가 멘트를 잘못 보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에다가 제가 11,000원이라 썼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괜히 또 앵커님 또 오해받으실라.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11,000원 이하,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매수 가능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왜 소개를 드렸냐면은, 사실은 예전 이제 3월 19일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둘 다 질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환경에서도 인덱스 종목을 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왜냐면은 지수 상승에 대해서 너무 확언을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경험 부족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수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3월 19일 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때는 뭐 코로나19 그리고 유가치킨 게임 때문에 시장이 밀린 것이 사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랬잖아요. 유가치킨 게임, 어쨌든 유가는 사우디 손실, 미국 손실 모두가 다 손실인 가운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치킨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 사우디는 그리고 전체 국가 재정의 8, 90%가 기름 팔아서 나오는데 걔가 개길라면 언제까지 개길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막 재정 떨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국민 복지들 막 줄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못한다니까.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는가는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지수도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저때 파악을 했죠.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설명드리고, 이건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생각했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있는 가운데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제 과거의 경험상 98, 99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중간에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사실 다 올라왔어요. 돈이 풀려있는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지수가 이제 이렇게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험 부족으로 그분은 인버스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그렇게 필드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제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무조건 귀 닫고 눈 닫고 모든 걸 다 닫고 딱 제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할 때만 귀를 여시고 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까지는 무조건 매수 포지션, 그리고 무조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무조건 홀딩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월덱스. 오늘 월덱스를 못했는데요. 시간상. 월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어저께 고가를 만들어줬고, 어저께 고가가 얼마입니까? 11,550원이죠. 그 월덱스 11,550원. 어제자 기준으로 23.53%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월덱스 제가 설명드렸지만 2분기 실적 예상이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날까지 쭉 볼 거고, 7월 달에서 8월 한 초까지는 지속 가능 의견 드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B하이텍, 뭐 ICD 장기 종목들 그대로 보유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KM 좀 많이 올라가죠. KM이 5.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KM도 워낙 이제 일반적인 그런 트렌디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KM이 얼마입니까? 지금 19,800원이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KM은 9.09%, 뭐 수수료 때문에 8.9% 정도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KM을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CS 윈드 홀딩 잡을게요. 우리 장기 종목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뭐 둘 다 홀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홀딩, ICD 당연히 홀딩, 그리고 DB하이텍 당연히 홀딩이죠. DB하이텍, ICD 무조건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보고, 그리고 장기 종목은 제가 내년, 그러니까 올해 전체 실적이 나오는 내년 2월 달 정도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자라 말씀드렸잖아요. ICD가 공시가 나왔네요. 볼까요? 뭘까요? 자, ICD 공시. 주주 명의 개서 정지, 주주 명부 폐쇄.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폐쇄, 정지 막 이런 거 있으면 초보자분들이 되게 놀라세요. 근데 아마 지금 놀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ICD 보고 뭔가 폐쇄되고 정지되고 뭔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잘 됐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초보자분들, 우리 주린이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주총회를 해요. 내가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주총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팁. 혹시 뭐 남편분 모르게 부인분 모르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ICD 매수하신 분들 이거 주주총회 이거 의결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로 가거든요. 그거 빨리 몰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사로 다 바꾸십시오.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퇴근했을 때 와이프 혹은 남편분이 가재미의 눈을 뜨고 쳐다볼 거예요. 너 주식하냐? 이거 들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들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주소를 증권사 가셔가지고 증권사에 있는 주소를 그 우편물 수령 주소를 빨리 바꾸십시오. 왜냐면 얘네들이 증권사로부터 그 주소 받아가지고 거기로 이제 주주 총회 참석 이제 서류를 보내요. 요만하게 서류를 보내는데 그거 날아갑니다. 예, 그거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주소 다 바꿔 놓으세요. 어차피 올 연말에 또 배당도 다 가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가냐면은 이거 주주 명부 폐쇄를 왜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주주 명단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주인데 이 사람이 내일 팔고 내일 나가면 내일은 주주가 아닌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주총회를 할 때 주주님들한테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초대장을 보내야 되는데 주주 명부가 명확히 줘야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날짜를 기준 삼습니다. 그게 언제냐? 명의개설을 정지한 기간이 25일부터 31일. 요 기간 동안은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이 24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날 기준으로 딱 정지 시켜놓고 이날 기준으로 주주인 분들 리스트를 딱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주주총회 이제 참석 서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몇 주, 뭐 얼마에 몇 주 이게 적혀 있거든요. 이 이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딱 매일매일 주주가 다 바뀌니까 어느 특정 날을 기준으로 딱 홀드를 시킬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주주 명부, 그러니까 주주 명부가 매일 바뀌니까 그거를 폐쇄를 하고 주주를 확정짓겠다. 우리가 우편물 보낼 대상 주주를 확정짓겠다라고 하는 게 주주 명부 폐쇄고요. 그럼 보면 이제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겠죠? 보면 이제 본사 이제 대강의실에서 하고요. 안건이 있어요. 정관 일부 변경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네요. 이사 뭐 7월 10일이고 뭐 임시주총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잘 안 가요. 근데 보니까 사업 목적 추가가 보니까 화학물질 재료 뭐 의약품 제조업 도매중개 소매업인데 의료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목적 추가. 자, 네, 의료 헬스케어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보통 이제 팁을 좀 드리면은 보시면 ICD가 원래 디스플레이랑 관련 부품 쪽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군들과 새로 운영하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랑 뭔가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지 뭔가 이제 원래 하던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갖다 끼워 넣은 건지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ICD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시면 유보율도 높아요. 1700%고 이제 뭔가 사업 다각화를 노릴 수 있긴 한데 정말 제 기본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관련만 해라. 그리고 의료 관련 기업은 의료 관련 기업만 해라. 사실 저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ICD가 원래 반도체 쪽 기업인데 의료 헬스케어 사업 쪽을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서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 먼저 말씀드리면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원래 하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항상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불안하긴 한데 좋은 부분은 만약에 잘 됐어. 그러면은 정말 사업 다각화가 되는 거예요. 막 반도체 쪽으로도 수익이 생기고 의료 헬스 쪽으로도 수익이 생기고 정말 다양한 쪽으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기업이 이런 걸 하면 돼. 돈이 없는 기업이 이런 걸 하면은 그건 진짜 테마성으로 엮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죠. 근데 ICD는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크게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다수익이잖아. 네, 다수익이에요. 다수익이고 다 올라가 있고 그런데 무슨 리뷰가 필요해요, 우리가. 네, 굳이 우리 리뷰 필요 없고요.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한국알콜 6.1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오늘 제가 아까 얼마입니까? 17,050원이면 3% 왔어요 했는데 현재가 지금 17,150원이죠? 17,150원. 그러면은
3.94% 해서 우리 4% 수익률 달성은 완료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고 바로 한국알콜은 3% 수익률 달성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림건설 올라갑니다. 26,350원인데 지금 2.93%예요. 호가 한 두세 개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달성될 가능성이 80%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알콜 달성된 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자랑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이제 시황만 잘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단기도 잘 하죠. 괜찮게 하죠. 주식 경력이 한 20년 넘어가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단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이상을 단타만 정말 심취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도 제가 쓰는 검색식이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뭐 단기 투자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아요. 지금 시장도 워낙 괜찮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주식은 중장기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단기 투자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재미로 재미삼아 조금씩 하시지 절대 이걸 갖다가 단기 투자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사 제목이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몰라요. 막 단타 정말 뭐 미친듯이 초단타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을 내 옆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어떤 20, 30년 이상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우리나라 국가대표 야구팀들이 왜 잘해요? 처음에 잘 배웠기 때문에 잘한 거잖아요. 처음에 뭐든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고 뭘 하시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저 이상으로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들어올 때 좀 뭔가 큰 사명감을 좀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타는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30% 이상 하지 마십시오. 세 종목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래서 30%세 종목만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대림건설이 26,400원입니다. 그러면은 3.13%인데 수수료 떼고 요새 근데 수수료가 안 나오긴 하죠. 수수료가 없어요. 증권사 수수료가 없는 게 많아가지고 좀 치사하게 말을 하려면은 이거 3% 수익 달성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치사하죠. 제 스타일 아니죠. 우리 스타일은 또 그냥 확 뭐 한국 알고처럼 확 넘어줘야지 또 그냥 쿨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저는 좀 가오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알코올은 어쨌든 뭐 5% 6% 급등했으니까 나왔고요. 그리고 대림건설은 아직까지 3.13%인데 수수료 때문에 똔똔이에요. 아직 3% 안 됐으니까 치사하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매주 월요일은 장기 투자, 금요일은 단기 투자 컨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무조건 우리 개인 투자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 하는 꼬라지들 정말 꼴보기 싫고 걔네들이 왜 그런 짓거리 하고 있고 왜 무슨 의도인지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풀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김선영 대표는 무조건 우리 편이야. 무조건 개인 편이야. 이런 걸 마음에 두시고 보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좀 너무 말도 안 되지만 뭐 부모님의 마음으로 좀 보셔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잘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끔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들 인버스 매수할 때 인버스 하면 안 돼요. 레버리지예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그 저의 정말 순수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편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제 영상과 제 어떤 의도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상 L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한국경제TV 증시라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